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6일 갑인 첫번째 기사 1454년 명경태 5년 사운드에서 아래기를 전선색 별자 김자균이 자식이 있는 처 최씨를 버리고 변씨를 다시 아내로 맞았으니 그 경박한 행동이 무상합니다. 만약 가볍게 용서하여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컨대 고신을 거두소서. 또 변씨는 처음에 파평군의 손자 윤장손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부정 김자견에게 시집갔고 지금 또 김자균에게 시집 왔으니 세 사람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방자하고 절수로가 없으니 청컨대 육전에 의하여 자녀 안에 기록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녀 안은 엄난하고 방종한 여자를 기록한 문부이다. 당자는 고역을 시키고 그 자손은 벼슬길을 막았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9일 정사 첫번째 기사 예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오는 11월 3일에 문묘에 아련한 뒤에 치사하겠는데 문과인 성균관씨, 한성씨, 향씨는 책문 1도로 시취하되 그 액수는 식년에 의하고 전씨 또한 책문으로 시취하되 정에게 구애하지 않겠다. 무과인 굴령관씨, 향씨는 200보 거리의 3시로 시취하되 기사 1차씩 하고 액수 또한 식년에 의하여 전씨는 200보 거리의 철촉 2시로 시취하되 기사와 격구를 한 차례씩 행하고 또 100보 거리의 포후를 3시로 하여 1차례 행하며 사서, 오경, 병서, 병호, 병료, 통감 중에서 자원에 따라서 일서를 강하되 그 병료를 강하는 자는 배수 점수를 주어 뽑고 또한 정에게 구애하지 않겠다 하였다. 식년은 자, 오, 묘, 유년의 과거를 보는 해이다. 삼시는 쏘아 마친 화살 3개 이상을 말한다. 포후는 화살을 쏘는 소를 말하는데 그 종류는 어사에는 웅후 곰머리를 그린 관역이고 문무관의 사후에 쏘는 미후 사슴머리를 그린 관역이고 무과 교습에 쏘는 시후는 돼지머리를 그린 관역의 3가지가 있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9일 정사 두번째 기사 여의건부에서 아래기를 지금 교행에 처한 이용의 아들 이우직과 이부인의 아들 이해, 이심, 이모와 이의산의 아들 이우경, 정효전 의 아들 정원석과 이승노, 정분, 조순생, 이석정, 조완규, 정효강, 박계우 등에게 연좌된 사람을 청컨대 모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봉교하기를 부모, 아들,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 아들의 처첩은 원방의 관노비로 영속시키고 백부, 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원방에 안치하되 나이가 아직 16세가 되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조선생의 숙부, 조관은 자원에 따라 부처하고 박계우의 아비 박연은 자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고 정원석의 아우 정막금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원방에 안치하고 그 어미와 출가하지 않은 누이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9일 정사 세번째 기사 충훈부도사 조섬이 상언하기를 부친 조관생은 독질에 걸린 지 이미 17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의건부에서 조순생의 형에 의하여 연좌로 논하니 빌건대 이를 면하여 주소서 하니 교지를 내려 연좌를 면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0일 무호 첫번째 기사 성절사인 중주원사 황치신이 먼저 통사 박지를 보내어 문견 4견을 가지고 와서 아린이 박지에게 옷 한 벌을 내려주었다. 중국 황제가 송사를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단중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0일 모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주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사방의 연사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팔사가 그 방위와 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두시 통전에 이르기를 때가 가물면 태묘에 빈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만약 빌어서 비를 얻으면 보사한다. 태사에 빌고 악진, 해, 독에 나아가서 빈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비를 얻으면 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모두 빌어서 비를 얻었으니 청컨대 향과 패백을 내려 보사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팔사는 새말의 농사에 관계 있는 각 방의 8신이다. 보사는 기우제를 지내고 나서 비가 내렸을 때 신명의 우택에 보답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태사는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다. 단정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단정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백관이 칙명으로 송사를 내려준 것에 대하여 하려 하였다. 대개 우리나라의 서적에 송사에 빠져서 세종이 매양 북경에 가는 자에게 구입하게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고 또 일찍이 주청하였으나 중국 조정에서 또한 말하기를 한림원에서 송사가 없으니 장차 간인에게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청하에 내려준 것이었다. 단중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하위지등이 아뢰기를 보루각은 세종 문종께서 다 예전에대로 두고 고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물며 금년은 신룡하여 고쳐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 각은 기울어져 위태롭고 누기가 어긋나서 선왕께서 고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쳐 짓는 것이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선왕께서 고치려 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은 어찌 불긴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굳이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보루각은 누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단중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난신 이 경우의 첩 아들 이한선을 다른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교영에 자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중실록 12권 단중 2년 9월 1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홍무 27년의 수판에 제도 제포의 방어가 허술하니 만호 천호로 하여금 거함을 택하여 요로에 나누어 정박시켜 뜻하지 않은 사변에 대비하게 하고 경선을 사용하여 군사를 거느려 나누어 타고 제도에 왕래하며 수전을 익히게 하라고 하였고 또 정통 12년에 수교의 기승군과 호수미 여정을 모두 부윤하고 장실한 자로 택하여 적고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나무로 원패를 만들어 한 면에는 부모의 성명과 본인의 이름, 나이, 용모를 새기고 한 면에는 아무연, 아무마을에 거주하며 아무포, 아무영의 소속이라 새기고 또 전자로 성군이란 두 글자를 주조하여 낙인해서 이를 항상 차고 다니게 하여 모람을 막되 만약 대리로 입역한 사람과 대리로 입역시킨 자가 있으면 율에 따라 논제하여 대리로 입역시킨 사람은 2달 동안 역을 더하고 대리로 입역한 사람이 역이 없는 자이면 성군에 소속시키고 공사천인이면 2달 동안 소금을 굽게 하고 고직이면 관에 몰수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 행선 습전의 법은 오랫동안 폐하여 행하지 아니했고 또 선군과 여정은 혹은 3, 4정 혹은 7, 8정이 연차라 교대하며 입헌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입헌하는 일이 매우 적고 부유한 자는 간혹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이로 말미암아 성군이 정의하지 못하고 배로의 허미와 배를 부리는 기술을 아는 자가 열에 한두 명이 안 되니 만약 적변이 있으면 어떻게 적과 응전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부터 매월 2회씩 수전에 익히고 갑병과 기고를 정제하되 항상 적을 만난 것과 같이 하고 그 수전을 익힌 횟수를 매 월말마다 계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선군과 호수는 장실한 자로 택하여 정하고 목표를 주어 항상 입번하게 하되 여정을 시켜 대신 입번시키지 못하게 하며 만약 호수가 유고하여 수령이 여정 가운데서 장실한 자를 택하여 목표의 예의에 따라 신표를 써서 주어 우선 대신 입번시키고 관찰사와 처치사가 임하여 교차를 가하여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파는 수교이고 호수는 각 호의 우두머리 1호는 정호와 봉족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는 정군의 이벽과 여정의 공무를 책임지고 동령하였다. 여정은 봉족이고 원패는 선군의 신분 증명서, 한 면에는 부모의 성명, 본인의 이름, 나이, 생김새를 새기고 다른 면에는 거주지, 소속, 포, 영의 소속을 새기고 전자로 선군이란 낙인을 찍었다. 모람은 함부로 법을 어김이며 행선, 섭전은 배를 타고 다니며 수전을 익히는 일이다. 갑병은 병기이고 기고는 군기와 북을 말한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에는 쌀에기를 금년은 가뭄으로 인하여 실동하였기 때문에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보루각을 고쳐 짓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아직은 내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는데 기고리 형상이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관에는 쌀에기를 어제 보루각의 역사를 정파하기를 청하니 전지하시기를 누기가 어긋나고 잘못되어 이때 개수하지 않으면 공장이 이 뒤에는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가뭄이 심하고 공장이 또한 어찌 다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부득이하시면 누기만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공장으로서 그 기술을 아는 자는 다만 한 사람뿐이고 또 누기를 고치면 구각이 너무 좁아서 또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들의 사후를 경회루 아래에서 구경하였다. 사후는 쏘를 쏘는 것을 말한다. 무술 시합이 하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말은 비록 민간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용을 위한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 제업의 섬과 고지로서 국마를 방목할 만한 곳 이외의 그 나머지 작은 섬에는 백성들이 말을 기르도록 허락하되 소재관에 고하게 하고 소재관은 감사에게 선보하며 감사는 병조에 입문하여 사복시로 하여금 그 대장을 만들어 비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누이를 치고 뽕나무를 심는 것은 정치하는데 우선으로 삼는 것이니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주나라의 공상과 한나라의 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마 우리나라 조정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경중과 제도에 모두 잠시를 두어 해마다 견사를 거두되 그 백성을 인도하고 몸소 행하는 방법이 자세하여 유루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그 방법에 의하여 누회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효험이 없습니다. 양잠방에 이르기를 누에는 반드시 밤낮으로 먹이를 먹여야 하니 만약 배불이 자주 많이 먹은 것이면 누에가 반드시 빨리 성숙하고 적게 먹은 것은 더디게 성숙한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25일 만에 성숙한 것은 누에 1박의 견사 25냥을 얻을 수 있고 28일 만에 성숙한 것은 견사 20냥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한 달이 넘거나 혹은 40일 만에 성숙한 것이면 견사 10냥을 얻는 데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매한 도해마다 잠종 10장씩을 취하여 기르고 있는데 그 잠모와 뽕 따는 사람을 다른 고을의 노비를 데려다가 부리기 때문에 심히 폐단이 되어 견사를 얻는 것이 많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도의 잠시를 폐하고 뽕나무가 되기에 적당한 제업의 두 좌우 창고와 과원의 빈터 및 저전, 체포, 둔전의 밭두둑에 뽕나무를 심는 방법에야 뽕나무를 심고 잠종을 많이 거두어 제업에 한 장 또는 혹은 2장씩 나눠주고 관비로서 누회를 기를 줄 아는 자를 택하여 잠모로 삼고 관노비와 일수를 시켜 뽕을 따게 하고 촌민들은 사역시키지 마소서. 또 문자를 해득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간구를 삼아 방스를 가르치게 하여 누예를 치는데 공효가 있는 자 중에서 잠무는 상을 주고 감고는 복호하되 수령을 포평할 때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견관은 잠실이고 도회는 각도마다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던 곳이다. 잠모는 잠실에서 누에를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계집종이다. 과원은 과수원이고 저저는 당나무를 심는 밭이고 채포는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이다. 둔저는 군사들이 농사 짓는 밭이고 일수는 지방 관아의 하례이고 간고는 국가나 각 관아에서 금은 곡식의 출납이나 물품을 보살피며 잡무도 맡아보던 사람이다. 포표면 건무 성적을 고찰하여 벼슬을 올리고 내리던 일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서 농사의 작황을 구경하고 아차산에서 사냥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와언을 한 자를 가둔 것이 거의 400명이 이르는데 그 사실을 말하기를 서로 숨기고 끓이어 비록 여러 달 동안 군문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실정을 알아내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그일의 죄수들이 병을 얻어 갑자기 죽는 자가 잠은 많으니 청컨대 이미 공초한 것으로서 과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공초는 죄상을 진술합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수양대군과 양녕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함령군 이인 익명군 이치 계양군 이증 의창군 이공 밀성군 이침 영풍군 이전 익현군 이관 영해군 이당 의성군 이채 도원군 영성군 이부 함양윤 이포 순평군 이군생 원천윤 이의 고정정 이겸 영양위 정종 영천위 윤사로 판내시부사 이기동 첨내시부사 박윤에게 말 한 피씩을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내 공신들이 영천이 윤사로에게 충훈부에서 위로연을 베푸는 임금이 도승지 신숙주와 동부승지 한명회를 보내어 한명을 동부승지 수를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무릇 중요의 군무는 도통부에서 교지를 받아 입문하여 시행하고 병조에서 수교한 일도 일 역시 도통부에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통부는 수양대군이 개유 정난 이후 전권을 장악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군국의 정사를 이곳에서 행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평안도 철산의 대고지 목장의 고실 많은 목자에게 변상시켜 물리고 그 새끼를 낳아 번식할 만한 것은 도로 방목시키고 여의고 약한 것은 관찰사로 하여금 50비를 택하여 조잔한 제점에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는 말이 없는 군사에게 나누어주고 그 수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실만은 사고로 인하여 망실한 말이고 목자는 목장에서 말을 기르는 인부이고 제점은 여러 역참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정통 5년 11월의 수교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등의 제업 갑사를 각기 부근의 첨절제사 진과 도절제사 영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군부를 기록하여 한 건은 제영 진에 비치하고 한 건은 병조로 송부하게 하며 경기도는 영진이 없으니 그 제업 갑사를 연회 각 고을에 분속시켜 만약 적변이 있으면 이를 소집하여 응변하고 또 한길도 평안도는 야인에 대한 방의 조치가 이미 다 잘 되었으니 연해 제업은 영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혹시 적변이 있으면 응적할
방도가 없으니 제업의 갑사를 적당히 분속시키고 아울러 군부를 작성하여 새 끈을 비치하라 하였으나 근자의 군사들이 마음대로 경외로 나갈 뿐만 아니라 거처를 옮긴 자도 또한 많은데 제업의 수령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만약 적변이 있으면 시기에 미쳐 이들을 소집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하번의 별시위 총통이의 방패 섬 60 건장들을 모두 갑사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약 부득이하여 출입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유를 갖추어 관가에 고하고 출입하게 하여 함부로 거처를 옮기지 못하게 하되 군사와 수령으로서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논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섬 60은 차비군의 하나인데 섭대장 20과 섭대부 40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섬 60이라고 한다. 건장은 임금의 좌우에서 시위를 맡아보던 중앙군이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0일의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손신도는 이흥발과 더불어 노비를 가지고 다툰 지 오래되어도 결말이 나지 않으므로 그 노비 문권을 훔치려고 꾀하여 이흥발의 비첩 연환에게 뇌물을 주고 꾀어 그 소생의 종 갓동을 시켜 이흥발의 정녀 이기금을 핍박하여 가늠케 하여 이기금을 시켜 노비 문권을 훔쳐냈으니 강상을 무너뜨려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가볍게 용서해 논하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할 수 없으니 창컨대 손신도의 온 가족을 평안도 박천 이북으로 들여보내고 이귀금과 비 연환 종 갓동은 양계의 변업인 노비로 영속시키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정녀는 정실의 몸에서 난 딸이다. 양계는 함길도와 평안도이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에 임영대군 2구, 금성대군 2유, 영흥대군 2염에게 각각 노비 29씩을 내려주었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개청하기를 이용의 외방노비 가운데 찾아낸 성령대군의 노비 300구를 개후인 원천윤 이의에게 내려주고 그 나머지는 관에 몰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개후는 후사이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뢰기를 이징옥이 이미 배반하여 제수 방문을 지으려고 교도 이선문에게 글자를 모르니 이선문이 유규진 세자를 가르쳐 주었으니 인신의 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컨대 이 선문에게 고신을 서경하지 마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내시부 우부승지 복회에게 노비 3구를 내려주었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함양윤 이포에게 가덕대부를 가자하고 화천이 권공에게 숭덕대부를 파평이 유남에게 숭덕대부를 이화에게 동지중추원사를 권맹손에게 염관대제학을 이흥상에게 계림군을 고득종에게 첨지중추원사를 가자하였다. 단중시로 12권 단중 2년 9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성질사 황치신이 칙서를 싸가지고 와서 복명하니 안구와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그 칙서는 이러하였다. 왕의 주문에 의하건대 왕의 나라가 바다 모퉁이에 처해져 있어 서적이 적음으로 옛 원나라에서 수찬한 송사를 구하려고 선덕년간 10월에 왕의 조부가 일찍이 주청을 하였으나 없어져 빠진 부분을 보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반급을 입지 못하였는데 이제 거듭 왕이 다시 말하고 또 옛일을 상고하고 그를 좋아하는 뜻을 봐 특별히 청하는 바에 따라 송사 일부를 내려주어 왕의 공사 배신 중추 원사 황치신에게 붙여 보내어 가지고 가게 한 일이거든 이를 영수하기 바라오. 선덕년간은 명나라 선종의 연호인데 1426년에서 1435년이다. 공사는 공무를 바치러 가는 사신이다. 단중시록 12권 단중 2년 9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소릉에 제사하고 서울을 나가 양재역 앞들에 이르니 경기 감사 안승용과 도사 500창이 매와 개를 바쳤다. 좌상 우상의 군사들로 하여금 지나는 여러 산에서 짐승을 몰이하여 과천에 이르렀는데
화이군 이영이 노루 한 마리를 쏴 바치니 옷을 내려주었다. 소릉은 현덕 왕후 권씨의 능이다. 단유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체하기를 도통부 종사관을 부마부 예에 야여 경력소 경력이라 칭하고 또 의정부의 지인 녹사 사인과 병조의 서원 영사 각 1인 제사 권지 직장 2인 영사 2인을 이에 이속시키도록 하라 하고 또 병조의 선지하기를 도통부 사령이 전에는 모두 6명이었는데 10명을 더 주되 의금부 나장과 한승부 조례 각각 5명씩을 정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단유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한길도 감사에게 효유하기를 정승과 해령의 등지 야인이 가뭄으로 인하여 실롱하였으니 만약 양식을 청구한 자가 있으면 군자의 쌀콩으로 적당히 헤아려 지급하고 마음을 다하여 부율하라 하였다. 단유실록 12권 단종 2년 9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그가가 안산의 보천리에 머물렀다. 수양대군이 아뢰기를 헌납 홍일동과 지평 윤흠이 서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지키는 총통이와 진무서 전리를 함부로 잡아다 공문하고 또 이문하지 아니하고 진도를 행하였다여 병조의 영사를 잡아다 공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그가를 따르는 신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데 대간만이 홀로 참석하지 않았으니 만약 군법으로 논하면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저지른 일이니 마땅히 이를 책문해야 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대간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들이 범한 바를 도통사가 모두 군법으로 다스리게 하였으나 종사자가 대간의 일이라 하여 직단하지 않고 나에게 아뢰었으니 나도 또한 논하지 않으니 차후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진도는 진법이고 직단은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직접 처단하는 일이다. 단유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중국에서 송사를 내려준 일을 문소전의 세종 문종의 양실에 고하였다. 단유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소릉에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연도에 사냥을 행하고 보천리에 이르러 낫수라를 들고 수리산에서 말을 몰아 사냥하였다. 해질녘에 과천에 이르러 비을메리에서 거가를 멈추었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궁기감에서 만든 철전이 제조가 정하지 못하여 시제 때에 합격한 자가 매우 적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모두 시취에 사사철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천문과 낭수를 정식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철전은 화살의 하나인데 그 깃이 좁고 화살 쪽이 둥글고 날이 없는 것이다. 시제는 시취 때 무예를 시험하는 일이다. 낭수는 걸량수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새벽에 그가가 출발하여 지나는 여러 산에서 사냥을 행하고 과천 동쪽 들에 이르러 낫수라를 들고 또 청계산에서 무리를 행하다가 밤에 양재역 앞들에 돌아가서 거가를 멈추었다. 경기관찰사가 어주를 올리니 우상대장 화천위 권공에게 수를 주고 또 우상군사들에게 어주를 나눠주었으니 짐승을 잘 몰았기 때문이다. 또 통구에서 아뢰기를 청계산에서 짐승을 무리할 때 조화상 대장 성원위 이정령과 위장 훈도 등이 군기를 실화하였으니 법에 따라 참해야 할 것이나 전일에 아차산에서 사냥할 때 군령을 범하여 마땅히 차명에 차할 자를 모두 다 장 100대에 장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논단하소서. 또 이정령은 부마이고 위장 봉석주는 정난공신으로 형을 가할 수 없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명하여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새벽에 거가가 출발하여 헌릉 남쪽 산에서 사냥을 행하고 저녁 해질 무렵에 삼전도에 건너 주정 악차에 이르니 도성에 머물러 있던 의정부 6조 당상이 풍정을 올림으로 종친과 제추들에게 이를 먹이고 밤 이고에 황궁하였다. 주정 악자하는 임금이 행행하는 도중에 낫수라를 들기 위해 마련한 장막이고 풍정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경하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물건이나 음식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일이다. 제추는
재산과 중신을 말한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밤에 태평관 동랑과 영적도감 삼신역한이 실화로 인하여 불탔으므로 의건부에 전제하여 영적도감 숙직하던 관리를 국문하게 하였다. 아이고야.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인주의 거동은 절도가 없었으는 아니 됩니다. 어제 이경이나 되어 황공하시고 또 주정수에서 장기들로 하여금 풍악을 울리게 하셨으니 군상으로서 아래 사람들에게 보일 바가 아닙니다. 황공하실 때 기녀와 조관들이 서로 뒤섞여 분잡을 이루어 조의가 전혀 없었으니 이는 다 세종께서 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성절사 검찰관 이승원과 통사 박지 이종년 안마 김덕문 황사정에게 각각 자급 1급씩을 더하라 하였다. 안마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일행의 마필을 관리하던 관원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보은현에 지진이 일어나므로 현과 충문을 내려 해계제를 행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영의정의 의논을 아뢰기를 태종조에 강무할 때는 여악이 따랐고 세종조의 때 강무할 때는 황공하는 날 또한 여악을 썼습니다. 어제 정부와 육조에서 풍정을 들일 때 여악을 쓴 것도 조정의 고사에 의한 것뿐입니다. 또 인근의 동정은 비록 때가 있다고 말하나 만약 병고가 있으면 어찌 정한 때에 구애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원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종성직의 사인 관이가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하니 청간대 시봉 1인과 통사 1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와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주에서 강원도 감사의 개본에 의하여 도통구에 알리아스 아래기를 강원도는 실록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급하니 청가대 월가의 군기 제작과 낡은 군기를 보수하는 등의 일을 정지하고 다른 도도 또한 실록하였으니 이 예의에 아울러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효유하기를 일찍이 유서를 내려 경내와 근경에 사는 야인 추장의 자제로서 재행이 있어 수기할 만한 자를 택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어째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문하지 아니하는가? 지금 가는 마흥기의 말을 듣고 속히 곧 널리 뽑아 마흥기의 편에 붙여 올려보내고 또 추장의 아들로서 비록 재용이 없다 하더라도 시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아울러 보내도록 하라 하고 또 관찰사에게 효유하기를 일찍이 유서를 내려 도내의 군사 토관 및 한산인으로 재행이 있는 쓸만한 자를 택하여 도직제사와 함께 그 족계를 상고에 아뢰게 하였는데 어째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문하지 아니하는가? 속히 곧 치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10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사관은 임금의 거동을 반드시 써야 하니 마땅히 좌우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소릉에 행차하실 때 정부 대간이 모두 입시하였으나 사관원이 오직 참여하지 않았으니 옳지 아니합니다 하니 명하에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파평이 유남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사은하게 하고 겸하여 송씨의 고명과 관복을 청하게 하였으며 중추원사 신자수는 정조를 할애하고 첨지중추원사 임효인은
공마를 바치게 하였다. 그 사은 표문은 이러하였다. 유놈을 널리 반포하여 회수함을 밝게 보이시니 성제의 언덕을 널리 미친지라 감격함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고 뼈를 봐서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패방은 멀리 변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서적이 저것을 참고하고 연구할 수 없으니 어찌 견문이 넓겠습니까? 이에 고루함을 면하지 못하였더니 다행히 열성의 하사를 여러 번 받아 전대에 빠진 것을 대략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송사만은 전함이 없으므로 조부 때부터 감히 청하였더니 어찌 비천한 사신이 돌아오는데 비부에 간직한 것을 특별히 내려주실 줄이야 기필하였겠습니까? 상하 300년 동안의 칠안의 사적을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시종 18임금의 권징에 대한 일을 갖추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폐하의 가르침이 온화 순순하고 곡진하게 은혜를 가하심이 우악하니 이 같은 융숭한 돌보심은 전대에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도량이 널리 포용하고 그 의지심이 함육하는 데 돈독하여 선인의 아랜 정성을 기억하고 신의 번거롭게 진술함의 용서하여서 마침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총석을 받게 됨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족석으로 비람하여 지나간 사적을 거울 삼아 공경하고 부지런하겠으며 달이 항상 있고 해가 항상 떠 있는 것 같이 성수가 강구하기를 빌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성제의 돌리심이 매우 깊어서 서적을 특별히 반사하였으니 토산물이 비록 박하나 에오라지 미나리와 햇볕을 바치는 정성을 본받아 삼가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3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200건, 오미자 100건, 잣 200건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가지수가 심히 적거나 충수면서 나온 간절한 정성임을 특별히 생각하여 진언하는 의뢰를 구ub어 살피소서라고 그 주본에 이르기를 거기 조음하건대 경태 5년 5월 11일에 당직의 선부 공순왕을 특별히 봉하여 국왕으로 삼고 선모 권시를 왕비로 삼아 관독을 내려주시고 그의 10일 13일에 선부와 선모에게 고명을 내려주셨으며 경태 3년 8월 초 7일에 당직을 특별히 봉하여 국왕으로 삼아 고명을 내려주시고 그 달 초 9일에 당직에게 면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선부, 선모와 당직이 총명을 후하게 받았으니 감격함을 이길 수 없어 보답할 길이 없는데 다시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직이 지금 송씨와 혼인하여 아내를 삼으니 특별히 덕음을 내리시어 고명과 관독을 하사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송씨는 단종의 왕비 송헌수의 딸이다. 고명은 우리나라 임금이 새로 즉위하였을 때 중국 황제가 보내주던 그 인준의 조칙을 말한다. 원래 고명은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말하는 것이다. 공마는 조공으로 바치는 말이고 횟수는 편하게 해서 따르게 함이며 함육은 함량이고 총석은 총예이고 미나리와 햇볕은 옛날 중국 어느 농부가 미나리를 먹어보고 맛이 좋다 하여 임금에게 바치려고 했고 또 어느 가난한 백성이 삼동추위에 떨다가 햇볕을 등에 쪼여보고는 이 좋은 방법을 임금에게 바쳐야겠다 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을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을 이릅니다. 당직은 단종 본인을 말하는 것이다. 공순왕은 문중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0일 모자 두번째 기사 통사 고용지를 보내 포로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매노 등 남녀 2인을 암령하여 우요동으로 해송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1일 기축 첫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연혼을 아뢰기를 금후로는 대소의 행행에 마땅히 사관을 입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1일 기축 두번째 기사 의정부 당선과 6조 참판 이상으로 하여금 성절사 황수신에게 의정부에서 위로연을 베풀게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3일 신묘 첫번째 기사 검상 이극감이 당상의 연혼을 아뢰기를 고려 전사는 사람들의 시비 득실이 역력히 다 가수 기록되었으므로 황보인과 김종서가 고려 전사가 출간되면 사람들이 모두 시비를 알까 두려워하여 다만 고려사 전료만을 인간하여 반사하고 고려 전사는 조금 인간하여 다만 내부에만 간직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의 만세의 법을
만세의 법 받을 만하고 경계될 만한 책은 고려사와 같은 것이 없으니 청와대 고려 전사를 민간에게 널리 펴소서 인간하여 널리 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이 2년 10월 13일 심려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신룡을 이후로 경기도에 보낼 재상 경찰관의 수를 줄일 것을 청하다. 지도를 만드는 일 때문에 직집현전 양승지를 보내어 화원을 거느리고 땅을 보러 갔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이 일은 비단 경과하는 제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머물러 묻는 촌락 사이에 소유를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지도는 오늘날의 근무가 아니니 아직 명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또 듣건대 재상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관 사인을 전라도에 보낸다 하는데 본도는 해마다 가뭄으로 실롱하고 금년은 더욱 심하니 청와대 경상도의 예의에 의하여 이인만 보내소서 하니 명하에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경찰관은 지방에 파견하여 민정을 살피고 전국의 손실을 조사하던 관원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도통부에서 아래기를 본부에서 군무를 통할하여 다스림으로 무릇 무관의 직임을 띠고 있는 자는 모두 소속되어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병조, 집무소, 훈련관, 군기감, 사복시, 제위, 절제사는 비록 무사할 때라 할지라도 각건 본부에 회자하여 군정을 의논하고 또 관해가 없으니 청컨대 난신의 재물을 써서 이를 지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해는 관아의 건물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래기를 성천의 갑사 윤존의 부사 이함림이 반역을 꾀하였다고 거듭 칭하여 요구를 보였으니 율에 따라 마땅히 장 100대 유 3천리에 처하고 역 3년을 가해야 합니다 하니 봉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다만 그 고향으로부터 내쫓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지금 전하께서 어리신이 자주 사냥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아자산에서 사냥하셔 사냥을 구경하신 지 오래지 아니한데 또 16일에 사냥을 구경하시고자 하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니 전제하기를 내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사인 황요원을 보내어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기에 매우 번다 하신데 하루에 3차례나 경연에 임하시니 성체가 피롭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주강을 제폐하소서 하고 또 간원의 주회를 열가하여 아뢰어 공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조차 즉시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사관원의 관리들이 거가를 따라 소릉에 호정하였을 때 수반관리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오직 참여하지 않았고 표신이 없는 서리를 거만다 하여 문을 지키는 총통이를 함부로 잡아다 공문하고 또 진도를 행하면은 본래의 제사에 알리지 아니하는데 이를 의문하지 않았다 하여 병조의 영사를 힐문하였으며 그가 황궁할 때는 능의 동구 안에서 말을 타고 나왔고 또 망령댁에 세종의 고사를 인용하여 풍정에 여악을 쓴 것을 논박하고 엄량의 사위함에 근거하여 인군의 거동을 반드시 때를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직책이 사부의 임무를 띠지 않고서 아직 어린데 학문을 폐한다고 말하였으니 그 정류를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주강은 낮에 행하던 강연의 강인데 법강의 하나로서 경영 특징과 이하가 오시에 행하였다. 표시는 궁궐 문을 드나들 때 가지고 다니는 문표이다. 사부는 임금을 가르쳐 보좌합니다. 정유는 정시를 말한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도우절제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육진 이남의 제협 갑사는 20일이나 혹은 15일간의 노정을 매양 춘추로 왕래하며 방수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한데 육진의 갑사는 당번 하번을 가리지 않고 항상 수소에 있는데도 매일마다 일일마다 도일을 주기 때문에 벼슬을 받을 때도 항상 남도 갑사가 도목을 빼앗기게 됩니다. 육진 갑사는 하번 때에 사변이 있어야 갑옷을 입고 방어하며 그 나머지 날은 집에 있으니 도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변이 있어 갑옷을 입고 방어하는 날과 방어가 가장 긴절한 춘추 각 한 달씩 도를 주며 남도의 갑사와 더불어 균일하게
벼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 연변의 제업 군사도 역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도는 근무 일수의 분수이고 도목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1년에 한두 차례 승진 또는 좌천시키는 일 그 평가 자료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의정부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웅천현은 새로 설치한 잔업인데다 노비 또한 적어서 외객을 지대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청건대 부근 제업의 전농시 노비 및 난신의 노비 35구를 외관에 소속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사관원이 소릉에 수가하였을 때 범한 바를 신등은 감히 알 수 없고 후일에 사냥에 대하여 간한 말도 또한 아무 증류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전하께서 비록 허심탄회하게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천의가 두려워서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감관에게 주의를 주면 얼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일금부에서 전지하기를 국가에서 언관을 설치한 것은 바른 말을 듣고자 함인데 어찌하여 부당한 일만 주어 섬기며 번거롭게 개청하는가. 지금 헌부에서 한간 말하기를 언관의 죄는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 언관의 말은 진실로 모두 시비를 묻지 말아야 하느냐. 헌부의 말도 역시 들을 수 없다. 또 풍헌관은 한마디 말도 한 가지 행동이 차후가 없어야 되고 범한 바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땅히 밝게 바로워야 한다. 더구나 지난번에 내린 7가지 죄는 모두 다 용서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를 끝까지 다스리려고 했으나 언관을 너그러이 용서한 조정의 고사가 있으므로 그 죄를 특별히 용서하니 그들을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풍헌관은 사헌부의 관원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검상 이극감을 보내어 아뢰기를 지난달 신이 시사를 지나다가 어떤 형조의 조례 하나가 접해 10장을 가지고 종이 파는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억압하여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총통위를 시켜 잡아다 헌부에 넘겼는데 지금 헌부에서 태장 40대로 엉매의 죄를 논하였으니 어찌 40대에 거치겠습니까? 이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신이 어찌 헌부의 한 일에 관여하였겠습니까? 많은 마땅히 그 정류를 따져야 옳습니다. 그러나 대관을 이같이 할 수 없으니 아직 논하지 말고 헌부를 불러서 다이르기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사는 저자의 상점이고 대관은 사헌부의 권한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모든 옥사를 처결하는 사람들이 각기 취초하는 것을 범죄 사실을 알아내기에만 힘써서 요즘 옥사를 정리하는 자들이 만약 한 사람만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 그 같은 도당에게는 따로 취초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백한 자의 공사를 가지고 억지로 취초하기 때문에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또 도적들이 오랫동안 혐의가 진 사람을 가지고 혹은 같은 당이라 이끌고 혹은 와주라 이끌어 관리들이 그들의 술중에 빠져서 죄 없는 평민을 구금하게 되고 무고하게 화를 당하게 되므로 도적을 고발하고 싶은 자가 있어도 그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고발하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명백한 같은 무리 이외에는 끌어다 댄 사람을 추국하지 말고 억압하여 취초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작물을 맡겨두었다가 칭한 집은 즉시 수색하여 만약 작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금하여 신문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취초는 문초이고 공사는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이고 와주는 도적 소굴의 우두머리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19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송현수를 지도령 부사로 삼고 우효광을 형조 판수로 민근을 인수부위원으로 원효연을 사관은 좌사관 대부로 이영견을 우사관 대부로 홍일동을 주하 헌납으로 사강을 우헌납으로 이승문을 주하정원으로 박인연을 우정원으로 윤흠을 사은지평으로 삼았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화사관 원효연이 효연이 아래기를 신등은 용렬한 자질로 관관이 되어 언사가 마땅함을 잃고 성총을 번거롭게 어지럽혔습니다. 지금 비록 곡진하게 성상의 은혜로운 용서를 받았으나 낯이 부끄러워 직사에 나아갈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들의 직임을 거두도록 명하소서 하고 지평 윤험도 상사에 사직하였으니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서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단종 12권 단종 2년 10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포 호자 일기수 원고와 상송포 염진에 유하는 이세수 원문과 일기주 태수 원희 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일가의 아래기를 함길도의 왕하에 가깝지 못하여 거민들이 완악하고 어리석었으니 그 도군사로 하여금 번상 시위하게 하여 교화 변화시키되 매 당번 원수 300명 가운데 100명을 뽑아 번상 시위하게 하고 또 귀하한 갑사 5인도 아울러 올려 보내어 시위하게 하되 번이 끝났을 때는 한 차례 부방을 면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방은 변경 방비를 말한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태수 원희와 일기주 지주 지주와 원희 상승포 염진에 유하는 이 세수 원문들이 등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최항이 공신 연록 4장을 지어서 올렸으니 그 1장에 이르기를 거룩하도다 상제시여 동국을 사랑하여 편안케 하시고 힘써 돌보시고 사랑하시어 이 땅을 봉건하여 복되게 하셨네. 거룩한 성주께서 대명을 받으시고 큰 기업을 여시어 성대한 공업을 다툴 바가 없으리 천명을 받으시어 이미 굳건히 하시고 모책을 베푸시어 드리우시니 우리 홍조 길이길이 장승하오리다. 대대로 명철하신 임금님 나시어 그 왕업을 잇고 이으시니 안으로 다스리고 밖으로 물리쳐서 하룻 만에 바로 곧 사방이 안전되고 멀고 가까운 데에 모두 편안하여졌도다. 임금이 화하고 예절이 밝으니 빛나는 문화가 융평하게 열렸도다 하고 2장에 이르기를 밝으신 우리 임금이시여 일찍이 어루만져 기업을 이루시고 거룩하신 성군께서 뒤를 이어 오르시네. 또 오르는 해와 같이 아련하고 측량하니 주업을 이으시어 정성껏 빛나시오니 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여 안정시키시니 대소 신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님과 호비를 만세토록 부모로 삼으리다. 슬프다. 저 흉도들의 감히 엿보고 넘보아 화기를 가만히 부채질하니 사직이 불안하고 위태로웠도다. 누가 그 계책을 정하고 누가 그 힘을 바치리올까. 측량한 신하들이 사직을 위해 그 목숨을 바치었도다 하고 3장에 이르기를 무의가 우리와 번개불 같도다. 우리에게 훌륭하고 날린 군사인 있은지라 간특한 무리들이 일시에 사라졌네. 이 나라의 기둥이라 건곤이 하트이었도다. 해가 중천에 더 있으니 어찌 이 나라 돌보지 않는다 하리요. 연애를 베풀어 성주가 현신을 얻으니 군신이 활약하고 화기가 창공에 가득 차도다 하고 4장에 이르기를 기쁘도다 상상이 즐거움이시여 편안하실 때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억만년 길이길이 사만을 보존하소서 하였다. 홍조는 큰 복이다.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삼길도 관찰사 도질제사의 계본에 의하여 의정부 당상 이품이상과 일찍이 본도 관찰사 도질제사를 지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회령부의 보화부를 태지위의 집 앞으로 옮겨 설치하여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2권 단정 2년 10월 2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군기감 관리들이 철조 1을 당하여 창기를 불러다가 연음하고 관물을 사용하여 연패를 쓰고 또 산봉을 맬 때에 함부로 면포와 동기를 장기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식비를 삼았으며 그 판사 임효명은 또 장기와 간통하고 관물을 주었는데 사무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임효명은 율에 따라 장 60에 도 1년에 처하여 소용하지 말며 군기 감정 박제함과 직장 이인견은 장 90대 대의에 도 2년 반, 판관 박여황은 장 100대에 처하며 모두 자자하고 판관 심중은은 장 80대에 주부 최윤, 직장 송철산, 녹사 윤유는 태 50에 해당합니다니 본교하기를 이인견, 박재함은 각각 장 90에 처하고 박여황은 장 60대, 심중은 태 40대에 처하고 임효명은 공신의 아들이니 고신을 거두고 소용하지 말며 최유는 공신이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철조 1은 국상이나 대신의 상사가 있을 때 조회를 정지하는 날이다. 연패는 화대이며 산봉은 산대의 노름 따위를 베풀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이다. 단정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와 도질제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수군은 삼면이 큰 강이고 일면이 큰 산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매우 험조하고 협착하여 원래 거주하던 인구가 전지를 나누어 가져도 오히려 부족한데 군을 설치한 이후에 또 남도의 주민을 이주시켜 사람은 많고 전지는 적어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수령이 있으면 아전의 과 일수, 의학과 율학이 있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군액이 감손되어 군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마땅히 이를 혁파하여 보호를 만들고 전후로 하여금 본보의 병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소서. 그리고 인차 외보는 거민은 겨우 7, 8호인데다가 해상구자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마땅히 만호를 혁파하여 나난보로 옮기고 인차 외보는 갑선의 촌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족병력을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면 백성의 폐해가 제거되고 수비도 더욱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서 의정부 당상 이품 이상과 일찍이 함길도 관찰사 도질제사를 지낸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삼수군을 혁파하여 만호를 두고 인차 외보는 거민이 다만 7, 8호이니 마땅히 남도로 이주시키고 난안보와 해산보는 천호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본보의 병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2권 단종 2년 11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가니 유생들이 길 왼편에 맞이하였다. 임금이 악차에 들어가서 원녀간에 강사포를 입고 대성전에 들어가 잔을 들이고 사배하니 종친과 문무백관 유생들이 배제하였다. 익성관으로 바꾸어 쓰고 명륜당에 좌정하니 시신이 먼저 들어가 사배하고 독건관, 대독관, 관관 거자들이 차례로 들어가 사배하고 나니 임금이 책제를 내시기를 왕이 이르노니 노라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권장하여 식량을 비축을 지극히 하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백성들의 습속이 본래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곡식이 조금 잘 되면 취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기를 일삼고 또 음식이 먹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배나 많아서 한 사람이 수인의 분의 음식을 겸하기에 이르니 다음에 봄에 이르기 전에 집안의 저축이 이미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창고를 풀어 진율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국가가 어찌 저축이 있을 리 있겠으며 어찌 백성이 항산이 있다 해도 나라가 여축이 있겠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군사를 양성하기를 지극히 많이 모으지 아니한 바가 아닌데 사조리 부실함을 볼 수가 없으니 만약 수결의 역사가 있으면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한 집이 종군하면 7집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군사가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정함으로써
삼정으로서 한 사람을 군사를 기르니 어찌 감히 그 부실을 바랄 수 있겠는가. 군사의 봉족이 이미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군법의 엄함이 또한 손무가 국민을 참한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하여 끓는 물에 나가게 하고 뜨거운 불을 밝게 하는 것처럼 엄하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병졸이 부실하고 법령이 반드시 행하여질 수 있겠는가. 그대들 대부들은 고금에 널리 통하니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평소 강구한 바가 있으면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하고 모하관에 나아가 무고를 시험하였다. 독군관 예조판서 김조, 이조판서 정창순, 참판 최향, 대독관 예조참이, 상상문 도선지 신숙주, 우부승지 권남, 지편전 부재학, 하위지 직제학 이석형, 직지편전 이예, 예조정랑 강희명 등이 시권을 거두어 가지고 예고를 하였다. 독군관은 전시의 시험관이고 대독관은 전시에서 독군관을 보좌하던 정산품의 시관이다. 관관은 성균관의 관원이고 거자는 과거의 응시자이고 책제는 책문이며 항사는 일정한 산업이고 삼정은 봉족 세 사람이며 무고는 무고의 응시자이고 시고는 과거 시험의 답안지이다.